4월 29일 아침 늦게까지 잤다. 오늘은 근처 동네 구경을 나갔다. 여기 건물들은 터키랑 많이 달랐다. 바로 옆 나라인데. 터키 건물은 커브가 많은데 반해 여기 건물들은 튼튼해 보였고 기하학적인 큰 틀의 디자인에 좌우 대칭을 중요시하는 것 같다. 공원도 좌우 대칭 디자인이다. 여기 오니라 수고를 했으니 포상으로 오늘 만난 것을 먹자 해서 비싼 곳을 갔다. 아르메니아 물가가 생각보다는 비쌌다. 좋은 식당에서 둘이 23,000원 정도. 물론 한국보다는 싸지만 나라 수준을 고려하면 여기와 한국을 비교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또 다른 점은 여기 사람들은 미소를 짓지 않는다. 거의 다 무표정이다. 얼굴은 터키인들이랑 비슷한데 분위기가 아주 다르다. 기차역에 가서 기차표를 알아보는데 똑똑한 러시아 청년을 만났다. 영어 발음도 좋고 예의도 바르다. 여기로 이주했단다. 가족 모두 이주했냐니 자기 회사 전체를 옮겼단다. 내가 깜짝 놀라니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벤처 회사들이 아르메니아로 이주했단다. 참, 러시아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젊은 인재들이 이렇게 많이 러시아를 떠나는데 기차역 밖에서 남편을 기다리게 하고 나는 과일을 사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할머니가 투명하게 하고 돈을 요구했다. 들어가려 하니 또 하더니 휴지를 가리킨다. 휴지를 들고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려 하니 뒤에 아주머니가 내가 든 과일 봉지를 빼앗듯이 든다. 그리고 손짓하며 얼른 들어가란다. 나는 얼떨결에 들어갔고 급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니 그 다음 줄 아주머니가 내 과일 봉지를 들고 계신다. 참 투명하면서도 친절하다. 과일과 와인, 우유를 사서 집에 들어왔다. 쉬고 있는데 집주인이 노크도 없이 벌컥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커튼을 치고는 나갔다. 어이가 없었다. 이후 집주인이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몰에 나가달란다. 그걸 소리소리 지르면서 요구한다. 상당히 불쾌하다. 남편이 문 닫을 때 소리가 났지만 보통 소리다. 화를 낼 정도는 아니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약간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다. 내가 몇 달 전에 예약할 때는 하루 방값이 8,000원이었다. 허나 그새 러시아 전쟁이 터지자 많은 러시아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방값이 하루 45,000원으로 뛰었다. 그리고 우리는 11일을 예약했었다. 주인이 그냥 넘어가면 아주 잘한 예약이고 만약 주인이 기분이 상하면 눈치가 좀 보일 거라는 염려는 했었다. 주인의 소리 지름에 남편과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이 방을 나가면 11일 동안 7배 넘게 돈을 내야 했고 또 여기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다.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여기 경찰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화를 낼 수가 없었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 화가 난 남편을 달래서 우선은 대책이 있어야 하므로 내일 다른 게스트부터 찾자고 했다. 4월 30일. 아직 이른 아침인데도 집주인은 피아노를 쳤고 또 내일 나가라고 소리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남편이 여전히 방문을 소리내 닫는단다. 완벽하게 소리를 내지 말란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남편과 밖에 나와 다른 게스트하우스를 하나하나 돌아봤다. 한 곳은 노 부부가 자기 집에 게스트를 하는데 거실이며 방이며 침대로 가득 찼다. 무슨 전쟁통 임시병동 같다. 화장실 하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니 이거는 달리 표현이 안 된다. 돈독일 수밖에. 여기 예르반에 집 있는 자들은 돈독으로 가득 찼다. 게스트하우스를 다니면서 가격은 너무 올랐고 방은 없고 날씨는 덥고
지쳤다. 지친 남편은 그 게스트 주인이 생각할수록 괘씸하다며 변호사 상담하러 가자고 화를 냈다. 찾아간 변호사는 토요일이라 상담이 어렵다고 다음에 하자고 했다. 다음 변호사를 찾으러 가는 길에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픈데 또 하필 마땅한 식당이 주변에 없다. 어쩌다 법원 근처에 구내 식당에 갔는데 가격도 좋고 맛도 좋았다. 하지만 화가 난 남편은 나한테 화풀이를 했다. 집 사러 왔냐고 게스트하우스는 몇 개를 보러 다녀야 하냐며 화를 냈다. 사실 그때 어이가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싸운들 무슨 소용이며 내가 화내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남편 보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다. 이렇게 쫓겨나는 거 우선은 좋은 방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않냐. 앱이랑 현실이 다르니 또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 흥정도 해야 하니 직접 가는 수밖에. 우선 방을 정하고 싸울 생각을 해야 하지 않냐고 달랬다. 다음으로 간 게스트하우스에서 주인이 없어 기다리는데 옆집에 사는 시리아 중년 여성이 나와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그녀는 여기가 러시아 전쟁통에 많은 러시아인들이 와서 방값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단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다. 그래도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란다. 그냥 그녀가 하는 말이라 생각했다. 내가 시리아 사람들은 어떠냐고 물으니 약속을 지키냐고. 그녀는 세상 사람들은 시리아 전쟁만 보고 시리아 사람들이 나쁜 줄 아는데 사실 아니라고. 여기 사람들보다 친절하고 좋다고. 그런데 그 후에 하는 말이 충격적이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시체를 보면서 살았단다. 팔다리 날아간 모습은 수없이 봐왔단다.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소리는 그냥 일상이고 여기에 6개월 전에 왔단다. 10년 전에 전쟁의 낌새가 있었단다. 혹이나 아들이 전쟁에 끌려갈까봐 여기로 보냈단다. 그리고 이제야 나머지 가족이 왔단다. 다행히도 자신의 가족 모두 무사하지만 친척은 수없이 죽었단다. 어이가 없다. 그런 얘기를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한다. 내가 어떻게 시체를 10년 넘게 보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나? 살 수 있나? 등 묻고 싶지만 차마 물을 수가 없었다. 내 표정에서 읽었는지 그건 과거란다. 과거를 생각하면 무슨 득이겠나. 어떤 일이든 더 좋은 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것이란다. 말이 안 나왔다. 그게 말이 되나. 의자에 화가 난 채로 앉아있는 남편을 보면서 그녀는 남편이 그 일로 화가 많이 난 듯하니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란다. 이로 인해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집에 왔다. 우리는 오늘 나가겠다고 오늘 값을 바로 환불하라 했다. 주인은 478 드럼을 주려 했다. 기가 막혔다. 선뜻 계산은 안 되지만 그건 아니었다. 내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자신이 경찰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래도 나는 고집했다. 그녀를 어떻게 믿나. 그러자 그녀는 5천 드럼을 던지듯이 줬다. 우리는 나왔고 에어비앤비에서 바로 뜬 위치가 좋은 호스텔로 왔다. 호스텔과 협상해서 저렴하게 계약했다. 원래 계획으로는 12일 동안 예르반에 머무를 예정인데 남편은 정 떨어졌다며 일찍 떠나자고 했다. 그래서 5일에 나가기로 했다. 지낼 곳이 정해지니 마음이 안정되었다. 우리는 광장 구경을 나갔다.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 중이었다. 경찰들도 많았다. 시위하는 한 여성은 현 정부가 땅을 다른 나라에 줬기에
받은 돈을 착취한 부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그렇다면야 다시 걸어 캐스케이드에 갔다. 계단을 올라 예르반 시내를 다 보니 그제서야 기분이 나아졌다. 남편의 표정도 밝아졌다. 그런데 위에서 보니 예레반이 얼마나 작은지 공공 건물 빼고 반듯한 기업적 건물이 하나 안 보인다. 이 나라는 발전하기 참 힘들겠구나 싶다. 계단에 앉아 있는데 일한 부부가 말을 걸었다. 영어가 전혀 안 되는데도 자꾸 자기 나라에 오면 전화 달란다. 자기가 다 구경시켜 주겠다고. 지나치게 친해지고 싶어 한다. 그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해지려 한다. 특히 재정적으로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과한 친구 의사가 난 좀 부담스러웠다. 반면 남편은 신이 났다. 한국의 힘이란다. 서로 영어가 전혀 안 되는데 손짓발짓 하면서 대화를 한다. 대화 내용은 각자 알아서 이해한다. 중심지에서 호스텔이 도보로 10분 내에 위치하기에 밤까지 구경하고 저녁 먹고 호스텔로 돌아와 깊은 잠을 잤다.